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편알바. 오늘의 이야기는 편의점에서 노동 착취당한 썰, 당연하다는 듯이 체념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겪었었고, 저도 가끔 그거에 대해서 편의점 알바 일하신 분들이 일하는 여건과 요점, 그런 거를 목격을 했었고요. 저도 때로는 한 번인가 두 번 이상은 너무 과하디 과한 일들을 했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정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열정. 높으신 분들은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열정 있다, 재능 있다, 재주 있다. 그런 걸로 해서 막상 일을 하면요, 일은 일대로 더하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까지도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혼자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현타가 옵니다. 현타. 열정페이 아십니까, 여러분? 말로는 스스로는 나는 다 할 수 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한다 하면 마음을 굳게 닫고 있으면요, 그 일을 시키는 사람들은요, 윗선에서는 그걸 이용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는 나쁜 심보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걸 경험했고 그걸 느꼈었고, 그거를 그때는 꾹꾹 참고 그냥 혼자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동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한 노동력과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본사 사람들보다도, 실제로 직원들보다도 더 일을 더 많이 하는데도 돈은 단 1푼도 더 적게 받는 거에 대한 것을 열정페이라고 합니다. 너는 열정도 있고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언젠간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위치에도 서게 될 거야. 이런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본인 스스로를 정신교육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노예가 됩니다. 한마디로 일에 대해서 진짜 엄청나게 큰 하고 나면요, 자괴감이 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죠? 실제로 진짜 편의점 알바를 하면 이런 식으로 힘든가 라고 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첫 번째, 발주는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발주가 뭔지 아십니까? 물건을 많이 나간 거 안 나간 거 다 빠졌냐에 따라서 물건을 시키는 걸 발주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발주를 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가 점주가 저한테 이런 걸 시키더라고요, 느닷없이. 그러니까 발주는 원래 점주들이 하는 겁니다. 알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알바한테 시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 발주 잘못하면요, 오발주 하면은 10개 들어올 걸 잘못 눌러서 100개 찍게 되면요, 100개가 고스란히 들어오면은 그거 답이 없습니다. 특히 그게 삼각김밥이나 이렇게 유제품 같은 경우일 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점주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알바 일할 당시에 처음에는 이거 한번 배워보지 않겠냐고 유제품에 대해서 발주나 삼각김밥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점주가 한 번은. 그래서 제가 그거 잘 모르겠다고, 그것까지 굳이 해야 되는 거 맞는 거냐고, 일에 관여된 거 맞냐고, 꼭 알바가 해야 되는 거냐고 제가 이런 것도 여쭤봤더니 처음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그때 당시 여동생과 같이 일할 당시였을 때 여동생이 오후 근무자여가지고 여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여동생이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점주가 하는 거지 오빠가 하는 거 아니라고. 괜히 책임 전가 같은 게 돼버릴 수도 있고 책임감이 더 막대해지니까 그런 일까지는 알바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 아니면은 점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주님들, 제발 알바 하시는 분들한테 너 할 일 없지? 너 이런 거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이딴 식으로 말하면서요, 원래 당연하듯이 배워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발주 같은 거 이런 거 가르치지 마세요. 발주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알바생들이요, 거기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돈 관리랑 손님 받는 거랑 물건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주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점주들이 나중에 발주 시키고 난 다음에 무슨 일 시키는지 아세요? 본사에다 돈 수금해서 보내는 거 시켜요. 그건 점주들이 하는 거예요. 알바생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점주들은 그러면 편의점 일에서 뭘 하십니까?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거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알바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편의점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당해봤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일하던 점주를 다시 만났을 때도 제가 이거에 너무 길들여지다 보니까 점주님 물건이 이거 빠졌는데요, 이거 좀 발주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문자를 장문을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점주가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호씨, 이거는 제가 알아서 다 하니까요, 윤호씨가 이런 것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자신은 기분이 나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현 점주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치 제가 자기보다 더 많이 매장에 대해서 일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자기를 마치 가르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좀 안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저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내가 더 이상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알바는 알바만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서 그 일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분, 편의점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요, 가끔 점주들이 이런 암묵적인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알바한테 이렇게 떠미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점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책임에 하는 거를 맡아서 해야 될 일을 알바가 괜히 잘못해서 잘못 오발주를 하거나 물건 수량을 안 시켜서 다 날라가 버리면은 그거에서 책임을 물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죄책감은 본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물건 정리하고 페이스업하고 물건 땡겨놓고 채워놓고 손님 오면 손님 응대해서 받고 돈 정리해서 돈 맞춰서 돈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갖게 하는 일입니까? 예? 돈 관리하는 것도 힘든 거지 않습니까? 당근무자가 왔을 때 돈을 맞춰봤는데 돈이 벼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돈 스스로 돈을 메꿔야 되는 일이 눈물 젖는 일이 생기는 건데, 오발주가 돼가지고 물건 많이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전가적인 자기 책임이 돼가지고 본인 스스로 월급에서 깎이는 일이 경우가 생기거나,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버리면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 아닌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거에 반해서 월급은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알바는 시급제니까요. 월급이고 또 영업직처럼 수당이 더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실제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주님들,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발주 시키지 마세요. 본인들이 하세요. 본인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주를 시키는 걸 하다가 얘 잘하네 이러면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지 아세요? 알바 월가 시급제 받는 돈으로 심지어 본사에다 돈 붙이는 일까지 시키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점주님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사에다 돈 맡겨서 붙이는 거랑 발주는 본인들이 하세요. 알바는 매장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하고 손님 응대하고 돈 관리하고 그런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알바분들도 만약에 점주님이 일하는 와중에 뜬금없이 너 발주도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배우지 마세요. 그거는 점주들이 하는 일이에요. 적임들이 어떻게든 책임 전가를 조금이라도 알바한테 미루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진짜 머리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책임도 더 무거워지고요. 그렇다고 그거 한 거에 대해서 고마워서 월급이라도 올려주면 제가 말을 안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받는 것만 시켜서 열정페이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정도까지 선에서만 하자고요. 청소, 손님 응대하기, 물건 정리, 페이스업, 그리고 물류 정리, 그것만 하세요. 점주가 특별히 뭐 이것 좀 해줬으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해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세요. 응대도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진짜 노동 착취 아닌 노예가 되는 길로 가는 길입니다. 저도 그거에 하도 오래 길들여졌다가 실제로 다른 점주님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대했다가 점주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오히려 주의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게 잘못된 제도라고. 절대 발주하지 마십시오. 알바분들. 심지어 발주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점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줄 아는 선에서 하는 거는 가게 정리하고 손님 응대밖에 없습니다. 물류 정리하고. 발주는 점주들이 하는 거고요. 심지어 돈을 입금하는 것까지 시키면요, 그거는 점주들이 진짜 과하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 거니까요, 그건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고발하십시오. 요새는요, 주말이건 휴일에도 10시간 넘게 일한다 싶으면요, 인센티브 붙여서 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을 시켜버리면은 시급제라는 이유만으로, 영업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행해지는 악행입니다. 여러분, 점주들이 발주시키면은 시키는 걸 가리키거나 시킨다 싶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본인들에게 책임을 더 전가하고 떠넘기는 일이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발주는 점주가 하는 거예요. FC나 알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오래도가 일하다가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걸 나중에서 배워야 되는 건구나 싶어서 하다가 또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침에 퇴근할 때 은행 가는 길에 돈을 입금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큰 돈을 저한테 맡겨서 은행을 가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원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점주가 하는 거예요. 본사에다 돈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정페이. 나는 열정 있어. 나는 재능 있어. 재주 있어. 나도 인정받겠지 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요. 노예가 돼요. 돈은 직구링크만큼 받고 더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점주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는요. 진짜 노동력이 빡세요. 특히 물건이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요. 주로 야간에 들어오는 데가 있거나 오후에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물류가 이렇게 들어와요. 첫 번째, 물류가 들어와요. 공산품 및 과자, 음료수 이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음료수도 이렇게 낱개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박스식으로 들어와요. 이거 진짜 힘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적응 안 됐던 게 둘씩 일하다 갑자기 혼자 일하게 됐을 때 이게 적응이 안 됐어요. 왠지 아세요? 새벽 1시에 푸드 들어오죠. 새벽 2시에 유제품 들어와요. 근데 요즘은 푸드가 유제하고 같이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이거 정리하다가 푸드 들어오면 푸드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상하니까. 식재료니까 먹는 거니까. 실제로 조리돼서 온 거니까. 그리고 유제품은 또 유제품도 또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 4시인가 5시 되면 또 신문 아저씨가 오면 또 신문도 받아야 돼요. 또 경마지 아저씨 오면 또 경마지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청소할 시간 돼요. 그럼 청소도 해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물류 정리하거나 푸드 정리, 유제품, 신문 정리하다 보면요. 손님이 오면 정리하다가도 손님 받고 정리하다가도 손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이게 노동이 진짜 최악으로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업도 해줘야 돼요. 진짜 힘듭니다. 대부분의 일부 물류센터에서 물건 들어오는 시간이 정해진 데가 주로 야간에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 야간 근무자는 그래서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야간 근무자가 왜 돈을 더 받는 건지 아세요? 야간에 잠 안 자고 일을 하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더 챙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보험 수당도 없고요. 이만큼 일을 더 많이 곱절로 하는데도 챙겨주지도 않습니다. 가끔 여러분 편의점 가시다가 이렇게 물류 들어와서 물건 정리하시는 분들 물류짝들 실제로 보세요. 어떤 데는 진짜 큰 가게인데도 조금씩 잘 나눠서 시켜서 오신 분들은 있는데 어떤 업체들은 무조건 쟁여놓고 채워놔야 된다는 심리로 무조건 막 시켜요. 그러면 혼자 일하는 알바는 혼자 죽어나는 거예요. 진짜 물건만 정리하고 손님만 받다가 심 쫙 빠져서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저녁에 오면은 이 물건 다 정리되어 있을 줄 아세요? 안 돼 있어요. 앞근무자나 뒷근무자 절대 안 해줘요. 본인 스스로 할 일만 하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손님만 받고 가요. 그렇다고 점주들이 해주는지 아세요? 점주들 이런 거 정리 안 해놔요. 오히려 알바생한테 빨리 정리하라고 독촉하거나 그래요. 왜 그때 다 안 하고 갔냐고. 다음에는 물려오면 다 정리하고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퇴근 시간도 늦어지면은 그거에 맞게끔 더 돈 취급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편의점 알바 일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물류 정리 센터에서 물류 들어온 거 정리할 때랑 푸드, 유제, 신문, 청소하기, 손님 받기, 심지어 물건 정리 청소하면서 페이스업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진짜 현타 진짜 제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힘들 때가 또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날입니다. 이벤트 날. 여기 써있죠. 이벤트 날에는 물류정지 답이 없다. 혼자만의 싸움이다 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리고 특히나 빼빼유데이 때 되면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물건 양보다 수량이 엄청나게 더 따따블로 들어와요. 진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3배 이상의 그 이벤트 날 나가는 물건이 다 들어와요. 실제로 그런다고 그게 다 팔리냐? 팔리지도 않아요. 본사에서도 반품 되는 것도 있지만 본품 안 해줘가지고 점주가 얼마 겨자 먹기로 폐기 찍어서 그냥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요. 낱개로 뜯어서 팔고 싶어도요 바코드가 인식이 안 돼서 못 파는 거 물건이 허다하게 많아요. 제가 초창기 때 지광점에서 이제 가맹점으로 이전한다 할 당시에
야간 근무 일할 때요. 둘씩 일하다가 혼자 일하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참나. 그 다다음 날이 빼빼로 된 날이었어요. 빼빼로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진짜 상업적이다가 해서 많이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물건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혼자 그걸 다 정리하고 있다가 또 중간중간 손님 오면 손님 받다가 멘탈이 털렸어요. 그때 점주로 있었던 사람이 가게를 본사 사람 직원한테 맡겨놓고 갔는데 그 직원이라는 새끼가 이러시 열심히 오늘은 물건 좀 더 들어올게요 이러고는 저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물건 양을 어마어마함을 보고 제가 가뜩이나도 많이 그 조그만 가게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이벤트 날에 팔아야 될 것까지 곡절로 더 들어와 버리니까 그 점주 직원한테 문자를 했다니까요. 제가 11시쯤에 물건이 10시에 들어왔거든요. 문자를 했어요. 점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너무 많다. 혼자 이거 어떻게 다 하냐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냈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문자가 왔는지 아세요? 하시다가 못하시면 그냥 물건을 창고에 두시거나 아니면은 그 가게에다가 그냥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매장 진짜 좁은 공간이었는데 창고에는 더더욱 들어가지는 않을 뿐더러 그 매장 안에 그 물건 다 들어놓으면요 반 이상은 손님이 들어서 물건을 못 사갈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어요. 진짜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편의점 알바 일하신 분들 중에서 물건 정리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물류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보시면은 일부 점주들이 알짜배기로 요즘은 물건이 아마 매일같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저 일할 당시만 해도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많이 들어와요. 많이 시키거나 쟁여다다시피 시키면은 특히 이벤트 날에는 더 과간이에요. 진짜 혼자만의 싸움이 되는 거, 피 터지는 거예요. 진짜 혼자. 근데 이게 진짜 노동착취예요. 그렇다고 이런 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챙겨주지도 않아요. 그냥 시급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괜히 악덕업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유도롭게 물건을 진짜 부지런하고 물건 떨어지지 않게 꼬박꼬박 조금씩 반반 아니면 반의 반이라도 시켜서 이렇게 물건을 쟁여놓고 쌓아놓고 그러면요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막 물건이 무대기로 와서 쌓이고 일을 하게 시키면요 진짜 여기 써있는 것처럼 답이 없습니다. 진짜 혼자만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나 잘 간두는 가게가 왜 자주 편의점에 보면요 가끔 그 시간에 일하는 애들이 가끔 자주 바뀌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점주가 너무 심하게 일을 시켜서 그만두거나 두 번째는 저처럼 이렇게 물건 들어오는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 대부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못 버텨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야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손님만 받고 물건 빠지면 물건 채우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나중에서 깨닫게 돼요. 평상시 때 점심시간 때는 푸드만 하나만 와요. 푸드만 정리하면 돼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만 진열하면 되고요. 대신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주로 우유, 푸드, 물류 이렇게 몰아서 와요. 시간차를 두고서. 그러면 그거 정리한다 싶으시면요 진짜 실증나고 화나요. 그게 단순 노동이다 보니까 그거에 계속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영혼이 없는 시체처럼 살아가는 좀비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진짜 회의감도 느껴지고 막 자괴감도 느껴지고 남들은 진짜 특히나 주말에 일하면 더 그런 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연애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웃으면서 집에서 따뜻한 밥 먹고 TV 보고 막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혼자 일하고 있구나. 나만 이렇게 연락에 일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그 택배기사님들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택배기사님들. 그분들 상하차 할 때 보면은 자기 한 차에 가득 실을 때 보면은 혼자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박스채 하는 거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대신 박스채 해가지고 정리하고 채워놓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배송을 나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노동 착취이자 노동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은 어떤 식이 돼버리는 거 아세요? 혼자 일하게 되니까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는 거. 혼자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진짜. 주로 물류, 우유, 푸드, 식물, 아울러 만약에 그 한 달 중에 뭐 발렌타인데이나 하이티데이 껴있으면은 그 몇백 곱절로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진짜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편의점이 진짜 힘들지 않고 시간대로 일하다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만만의 콩떡 진짜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하는 일들 많습니다. 이렇게 이 일반 물로 쫙 보십시오. 이게 공상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박스 과자, 뭐 온장고에 들어갈 음료수도 있고 여자 생리대나 생활 필수품들 다 정리 하나하나씩 다 해야 돼요. 근데 유도리 있게 잘 알게끔 해주시는 점주들은 어떻게 해주시면요, 첫 번째, 물건을 안 떨어지게끔 무조건 무대기로 시키는 게 아니라 나눠서 꾸준히 잘 시켜내요. 매일같이 들어오게끔. 두 번째, 물건이 들어오면요, 박스 과자라 라면 박스로 된 것들은 대부분 점주들이 될 수 있으면 사무실 안에 다 넣어놔요. 창고에. 그리고 점주들이 집에 가기 전에 컴퓨터로 그날 하루 물건 판 거 재고 수령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정리해주고 가세요. 심지어 냉장고 안에 있는 볼트 쿨러에 있는 음료까지 다 정리해놓고 가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다? 근무자가 밖에서 손님 받아야 되니까 공상품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요, 푸드야 우유제품 와도 바로바로 밖에서 손님하고 마주 보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힘들진 않거든요. 여태까지 현재까지 일했던 점주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일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행복했는데, 예전에 신사 가로수길점에 일했을 당시에 한 두어 명 정도의 점주들이 거쳐갔을 때 그 점주들이 저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셨어요. 진짜 과할 만큼 못 버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한번 누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꿋꿋이 버텼어요. 군대에서 마치 행군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버텨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부대에 막사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막 그런 비유하자면은 그런 장거리 행군을 맛본 그런 날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편의점에서요 간혹 그런 점주도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다시피 열정페이 노동을 강요하는 점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노동을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특히나 이렇게 이벤트 날에 진짜 좀 도와주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걸 아무래라 얘가 혼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신 분들이 세고 많아요. 진짜 아주 나쁜 점주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편의점에서요 절대 쉬운 일은 없어요. 진짜 제가 해보니까 많이 느꼈어요. 15년 동안 일하면서. 물류, 푸드, 유제품, 신문밖에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손님도 받아야 되고 물건 빠지면 물건 빠진데도 페이스업도 해야 돼요. 페이스업 안 하잖아요. 앞근무자나 다음 근무자가 그거 보고 점주한테 꼰질러요. 안 해놓고 갔다고. 자신이 더 상대방 다음 사람한테 더 부담이나 그런 힘든 걸 더 역경을 보여주고 가는 것처럼 돼가지고 아주 안 좋게 찍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업은 무조건 해주게 되는 그런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 열정페이 지금도 그거 요구하는 점주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달에 급여가 3번 올랐던 제가 어떻게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던 좋으신 선한 점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고 악덕적인 점주들이 많습니다. 얘는 일 잘하네, 내가 시키는 대로 바로바로 하네, 말하면 다 알아듣네, 그럼 내가 해야 될 것까지도 시켜도 되겠네, 이러면서 일을 과도하게 시키는 점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발주를 시키거나 심지어 돈을 은행에다가 산학금식으로 본사에다 돈 붙이는 일까지 시킵니다. 알바한테. 그거 한다고 점주들은 뭐 합니까? 점주도 그러면 하는 거 없는 거예요. 가게에서 잠깐 얼굴 내비치고 가는 게 끝인 거예요. 손수 일을 안 하세요. 알바 오래 일을 하거나 얘는 내가 왠지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싶으면 이런 거 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절대 편의점 알바 일을 할 때 물건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됩니다. 물건 정리, 청소, 손님 응대하기 그것만 하시면 돼요. 물건을 시켜서 발주하는 일 하지도 마시고요. 점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시키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세요. 그거 점주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고. 매장 물건 관리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거지만은 물건을 시키거나 물건을 시킨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감에 대해서 진짜 그 크게 몰려오는 듯한 그 파도와 같은 거를 맞서기는 알바 입장에서는 허덕이만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발주는 하지도 마시고요. 발주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들은 물건 들어온 대로 물건 정리하시고요. 청소 잘 해주시고 손님 제대로 응대하시면은 그게 진짜 편의점 알바가 하는 의미입니다. 임무고요. 그리고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점주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응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참고 버티지 마세요. 저는 그랬다가 그거에 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진짜 나중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다른 점주들 만나서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먼저 해놨다 갔다가 오히려 저에 대해서 안 좋고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게 되는 거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물류 오고 푸드 오고 유제 오고 신문 받기 하고 청소하고 손님 받기 페이스업 물건 정리하는 거 할 때 하는 이 시간대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전에 물건이 들어오는 데가 있거나 밤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이게 진정한 노동 착취 아닌 착취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거에 길들여지다 보면요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래서 야간이 월급 시급이 세구나 하는 생각을 각인이 돼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실제로 다른데 좋은 편의점도 있어요. 그런 데는 잘 분류를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물건도 이거에 반도 안 들어오게끔 시켜주시기 하지만 매일 들어오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이틀에 한 번 물건 들어오는 데가 있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혼자만의 홀로 하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데이 때 되면은 여기 그림 마냥 진짜 물건이 곱절로 와요. 이거 진짜 혼자 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점주님한테 양해해서 여쭤보시면서 도움 요청하십시오. 혼자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창고에 다 놓거나 사무실에 다 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다음 근무자나 전번 근무자나 아니면 점주님 와서 이런 것까지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까지 도움도 안 주고 내빼버리면요 본인들은 굳이 거기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매장을 가기를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 편의점이라는 게 알바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점주들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알바들한테 열정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떠넘기다 보면요 그 점주들은 말 그대로 바지 사장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여러분의 생각 판단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고 거기서 일해야 되는 머신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장에서 물건 정리하고 손님 받고 그리고 매장을 가꾸는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발주하고 물건 시키는 책임 전담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은행에다가 산학금식으로 본사에다 돈 보내는 일까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점주들이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점주들이 돈을 더 주겠다 아니면 월급을 더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때 하시겠다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런 일을 시키면요 완강히 거부하시고 본인이 할 일만 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열정, 재능, 재주 있다고 본인 스스로 너무 나대서 이렇게 부지런히 하시지도 마시고요.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본인들은 시급만 대충 그렇게 직구는 만큼만 받고 이런 일들을 시켜버리는 열정페이 사태가 터져버립니다. 여러분들은 편의점에서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편의점에서 시간대식으로 일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인생을 배우고 그곳에서 사람과 조우하면서 즐겁고 일이 즐겁고 일하면서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는 것을 배워가야 되는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인생을 맛보는 곳입니다. 이렇게 쓰디쓴 맛을 보라고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편의점 알바분들 물류, 푸드, 유제품, 신문받기, 청소하기, 손님받기 하시면서요 힘드시죠? 그거에 대해서 좀 유도리있게 일 열심히 잘 하시다가 너무 물건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고 자기한테 스스로한테 너무 일이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요 그냥 말없이 그만두지 마시고요 점주님한테 정중히 이거에 대해서 고초를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수정 조치가 안 되시면 그때 가서 말하고 그만두셔도 월급은 일한 게 있으니까 그때 그날 일한 돈은 드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점주님들 이벤트 날 빼빼로데이, 화이트데이, 크리스마스 때 물건 더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본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알바한테 도움이 돼 주시고요 일에 대해서 일을 좀 더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물건 받는다는 거 해서 이분들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노예 아닌 노예 착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의점에서 어떤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시간 때우다가 가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을 해도 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무호죽순으로 일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노예가 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편의점에서 노예가 아니라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받고 물건 정리를 하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인생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지금까지 윤호의 편의점 알바에서 노동 착취, 열정페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당연하듯이 체념하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몫을 내뱉으십시오. 여러분들은 편의점에서 일해야 되는 가정부나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 그곳의 직원이니까요.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윤호의 편의점 알바 노동 착취 당한 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